안녕하세요. 내면의 품격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는 것부터 그것이 현실이 될 때까지는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마음이 현실이 되는 4단계입니다. 제가 직접 살아오면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단계 한 단계 곱씹어서 정리를 해보았고, 그 과정에서 상상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까지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언가가 현실이 되는 데에는 분명히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면 현실화가 되기까지의 각 단계들을 정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이것을 통해 나는 어떤 단계에 와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1단계 원함. 첫 번째 단계는 원함의 단계입니다. 내가 아직 가지지 못한 무언가를 또는 되고 싶은 어떤 모습을 마음에 품게 되는 단계입니다. 무언가를 원한다는 것은요, 하나의 가능태입니다. 생각해보면 애초에 한 번도 가능하지 않았던 것은 우리 마음에 떠오르지조차 않습니다. 어떤 삶의 모습이, 어떤 장면이 여러분의 마음에 떠올랐다면 그것은 이미 어딘가에 여러분이 닿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원함의 단계에서는 상상을 통해 아직 현실이 되지 않은 가능성을 여러분의 내면에서 먼저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현실화가 되기엔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형체가 없기 때문에 막연한 끌림 같은 것들이나 상상을 통해 내가 원하는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으로써 상상의 초안을 잡는 단계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전체의 단계를 제가 경험한 것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마이클 볼튼이라는 유명한 빌보드 가수를 좋아했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이 가수의 노래를 많이 들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마음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와 나란히 서서 함께 사진을 찍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것을 어떻게 이룰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단순히 그와 함께 사진을 찍는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렸을 뿐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순간이 바로 그 장면이 이미 존재하는 하나의 가능성이라는 사실을 제가 처음으로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다음 단계들을 지나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이 원함의 단계에서는 말 그대로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현실화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2단계 결정.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바로 결정의 단계입니다. 원함과 결정은 무엇이 다를까요? 원함은 그랬으면 좋겠다입니다. 결정은 나는 그렇게 한다입니다. 이 둘은 한 끗 차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좋겠다라는 것은 여전히 그것을 가능성으로만 둡니다. 현실화를 만들기에는 거리가 남아있죠.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한다 라고 결정하고 말하는 순간 현실화까지의 거리가 좁혀집니다. 멀리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가능성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나의 현실로 바뀔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정하다라는 말의 뿌리에는 잘라낸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무언가를 결정한다는 것은 내가 선택한 외에 다른 모든 가능성을 잘라내는 일입니다. 원함의 단계에서는 우리는 수많은 가능성을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의 단계에서는 그 가운데 단 하나의 가능성을 향해 이것이 나의 현실이다 라고 선언하고 나머지 다른 가능성은 스스로 닫는 일입니다. 선택된 가능성은 이제 현실로 창조되기 위해 움직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창조적인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가능성을
그저 구경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중 하나를 내 것으로 정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상상이 하는 일은 어떤 한 장면의 확정입니다. 원함의 단계에서 흐릿하게 그려보았던 그 장면을 이제 내가 또렷하게 현실을 선택한 것이죠. 다시 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이클 볼튼과 사진을 찍는 장면을 마음에 품고 지내던 어느 날,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함께 사진을 찍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나는 마이클 볼튼과 사진을 찍는다 라고 말이죠. 여전히 저는 그것을 어떻게 이룰지 알지 못했습니다. 방법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을 언젠가 일어나면 좋을 일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나의 현실로 정해버렸습니다. 이 결정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는 또 다음 단계에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중간 정리를 하면 1단계가 원함의 단계이고 2단계가 결정의 단계입니다. 2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심을 합니다. 결정을 했다가도 바로 내가 할 수 있을까? 의심을 하게 되죠. 의심은 내가 제거해야 할 적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는 순간 의심은 여러분을 공격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정하고 의심에 흔들려서 다시 원하는 단계로 머물게 됩니다. 여기서 평생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결정의 단계에서 확고히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다음 단계에서 조금 더 현실화에 가깝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단계입니다. 3단계 믿음. 세 번째 단계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결정한 그 장면을 계속 유지하는 단계입니다.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현실이 곧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상황은 어제와 똑같고 눈에 보이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선택한 그 장면을 계속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상상이 하는 일은 내면의 유지입니다. 눈앞이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아도 그 장면 안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매일매일의 실천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믿음이란 눈앞의 현실보다 내가 선택한 내면의 현실을 더 오랫동안 바라보는 힘입니다. 왜 이 단계가 그토록 어려울까요? 앞 단계에서 우리는 그 가능성을 현실의 궤도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안에서 일어난 변화를 곧바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안에서 정해진 것이 바깥으로 모습을 드러내기까지는 반드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긴 침묵의 시간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침묵의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조금 기다려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불안한 마음이 들면서 의심을 하게 되죠. 여기서 흔들리게 되면 또다시 원함이라는 이전 단계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단계에서는 상상을 통해 결정된 장면을 꾸준하게 바라봐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침묵의 시간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진짜 믿음은 우리를 행동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곡식을 심었다면 그것을 거둘 바구니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결과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여기고 그에 맞게 움직이는 것, 이것이 믿음의 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시 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이클 볼튼과 사진을 찍기로 정한 뒤로 사실 오랫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었죠. 머나먼 나라의 평범한 팬인 제가 세계적인 가수와 사진을 찍는 것은 눈앞의 모든 현실이 그건 불가능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저도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장면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오히려 마음속에서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저는 그를 만났을 때 사인을 어디에 받을지를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리 그의 자서전을 아마존에서 주문해 두었습니다.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도 떠오를 때마다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만날 사람처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다음 단계에서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빌 고다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상의 장면이 지속되면 결국 사실로 굳어진다 라고요. 결정의 단계에서 내가 원하는 현실을 상상으로 가정했다면 믿음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장면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다 보면 어느 순간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원하는 장면을 믿으려고 애쓰지 않게 되는 순간이 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비로소 마지막 단계인 확신에 들어섭니다. 4단계 확신. 이제 마지막 단계 확신입니다. 믿음과 확신은 어떻게 다를까요? 믿음은 말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아직 눈앞의 현실은 바뀌지 않아서 의식적으로 붙들어야 하는 힘이죠. 그래서 믿음에는 노력이 듭니다. 확신은 아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믿으려 애쓸 필요조차 없이 그냥 그러하다는 것을 아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상상이 하는 일은 당연함이라는 자연스러운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확신에 이르면 그 장면은 더 이상 간절히 바라는 미래가 아닙니다. 이제 그것이 더 이상 상상처럼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마치 이미 일어난 일을 기억하듯 너무도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결정적으로 오해를 합니다. 눈앞에 증거가 나타나야 확신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순서가 정반대입니다. 그건 보고 나서야 믿는 평범한 세상의 방식이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신은 바깥의 증거가 아니라 안에서 옵니다. 그 장면이 내 안에서 이미 나의 일부가 되었을 때 저절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에 이른 사람은 어떤 저항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안에서는 이미 끝난 일이니까 말이죠. 제가 아까 의심은 현실화를 만들지 못하는 적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확신에 이르면 그 의심은 사라집니다.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의심이 들어설 틈이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찾아오는 것은 고요함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외치고 있다면 그건 아직 믿음의 단계입니다. 어딘가에 불안이 남아있다는 뜻이죠. 진짜 확신은 고요합니다. 마치 내일 아침 해가 뜬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이 확인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다시 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마이클 볼튼과 사진을 찍는 그 장면을 더 이상 바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냥 아는 상태가 된 것이죠. 언제일지는 몰라도 그 일은 일어난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침내 제 의식이 현실로 따라왔습니다. 저는 정말로 마이클 볼튼을 만났습니다. 미리 사두었던 그 자서전에 사인을 받았고 그와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마음속에서 수없이 그려보았던 바로 그 장면이 눈앞에 그대로 펼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순간이 생각만큼 그렇게 놀랍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에게 그것은 이미 마음속에서 여러 번 상상했던 당연한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확신입니다. 원함에서 시작해서 결정으로 방향을 정하고 믿음으로 그 기간을 지켜내고
마침내 확신에 이르렀을 때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현실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내면에서 확신의 단계까지 오면 바깥 세상은 신기하게도 그에 맞춰 스스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즉, 현실은 의식의 반영인 것이죠. 확신에 이르고 나면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사람들의 반응이 바뀌고, 상황이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변화들은 여러분의 확신을 만들어준 원인이 아닙니다. 내면에서 이미 이루어진 확신이 바깥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뿐입니다. 다시 말해, 그것이 현실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랫동안 마음에 품어온 것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솔직하게 지금 자신이 어느 단계에 서 있는지 가늠해 보십시오. 서둘러서 곧장 건너뛰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단계에서 천천히 바로 다음 한 단계를 오르면 됩니다. 이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빠르게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현실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현실은 이미 그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